CS 인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 가져. 오늘 대부분 좋았잖아. 대표님. 라이시 왔어. 대표님 모자 쓰고 계시네요? 대박! 우리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 대박 모자를 보시면 아마 대박 자산관리의 사기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이거 쓰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박을 기원합니다. 대박! 뭐 이렇게 하신 걸 기억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를 위한 대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자 본다고 대박 나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사실은 뭐 내일 수능 보는 날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의 수능생들 모두 화이팅? 그럼 모두 다 점수를 잘 받고 모두 다 성적 잘 나오면 사실은 이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저는 어찌 보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 주변의 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제분, 구독자 여러분 당사자가 보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좀 만학도면은 그죠? 뭐 20대 중반에 대학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은 건 자녀분일 거고요. 또는 친척들, 조카들, 또는 지인, 친구들의 자제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있겠죠.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의 대박이 아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지인의 자녀분들 내일 수능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박! 제가 원래 기운이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강연에 오셔도 저랑 다 악수하시고, 자, 기운 갑니다. 대박입니다. 어제 이거를 안 갖고 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목에 못 뿌리고 해서 조금 기침 나고 해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뿌렸으니까 기침 안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정확히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주식시장의 약속이라는 건 굉장해요.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 출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회사가 안 좋으면. 근데 주식시장은 열린 이래로 늘 똑같은 9시부터 3시 또는 시간이 바뀌어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가 늘상 있죠. 근데 예외가 3일이 있습니다. 3일. 모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일단 빨간 날이 아닌 월화수목금 중에 주식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12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금요일이 주식을 안 하는 날이에요. 라이씨 몰랐지? 몰랐어요. 라이씨 그냥 노는 날이란 얘기야. 우리 유튜브도 안 찍고, 그죠? 나머지 두 번은 언제냐면 바로 내일 수능 보는 날은 1시간씩 늦춰져요.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10시에 주식시장이 시작해서 3시 반이 아닌 4시 반에 끝납니다. 내일은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요. 한 번이 더 있어요. 언제냐? 1월의 첫 거래일. 예를 들어서 바로 2023년 1월의 첫 거래일은 며칠이냐면 1월 2일 월요일이거든요. 1월 2일 월요일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끝나는 게 4시 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내일은 1시간이 밀려서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 내일도 3시 반에 끝나면 좋을 텐데 굳이 4시 반에 끝나는지. 1월 첫 거래일처럼 그냥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자,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는 2477.45. 거래소가 정말 강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갭을 메꾼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메꾸긴 메꿨는데 꽉 채우진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금요일날 급등했고 수, 목, 아래 꼬리 달리고 쭉 갭을 채우는 음선이 나오다가 종가 쪽은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장중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장중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의 양선 이후에 이번 주 월화수는 음선만 나오긴 했지만 꽤 잘 버텨주는 음선. 웬만한 약함이면 벌써 갭 메꾸기 가고 2400 갔을 거예요. 그런데 2400 안 가고 오늘도 장중 저점이 1.35 빠진 2446까지 빠졌었는데요. 종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2477까지 30포인트를. 힘이 있는 장이다. 거래소 차트만 봐도. 거래소 차트는 지금 며칠 동안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2500을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500과 내려오는 201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거를 쉽게 뚫지 못하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러다가 밀릴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2400까지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버티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장중시황이었나? 오늘 장중시황이었나? 그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어쨌든 장중시장에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죠. 쉬었다 가든 그냥 가든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말이에요. 지금 2500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다가 팡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2400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확률이 전 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차트가 거래소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트가 어제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어제는 거래소는 보합이었는데 코스닥이 2%가 올랐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이 똑같이 음선 조정이었지만
코스닥은 어제 상승폭이 있으니까 오늘의 음선 조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차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낙폭과대주들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코스닥이 상대적 우위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거래소 마이너스 살짝 보였지만 삼성전자 플러스 0.48, 삼성전자가 지수를 반등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플러스 2차전지 플러스 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탑10 안에 3개나 빠진 종목이 있었고 특히나 셀트리온은 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우리 관심 종목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포스코 케미컬도 오늘 4%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2% 이상 상승 종목이 별로 안 보이죠. 한번 전체 종목을 상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코스피 200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보면 그래도 2% 이상, 3% 이상 오른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영풍, LS일렉트로닉, 현대로템, CS윈드,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오늘 3% 이상 올랐는데요. 공통점을 찾기에는 좀 에너지 관련주 정도로 잡으면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이 3% 올랐죠. 태양광이죠. 근데 여기 지금 CS윈드가 오랜만에 4% 올랐는데요. 차트를 봤더니 전고점 어제 강하게 뚫어줬네요. 그리고 오늘 또 올랐죠. 좀 더 길게 보니까 2020년에 고점을 찍고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오늘 CS윈드는 좀 오늘의 상승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3조짜리고 1000억 거래가 되면서 코스피 200에서 오늘 3% 이상 오른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풍력, 수소, 거기에 만약에 하나 더 붙이면 원자력까지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그 중에서 한전기술, 또는 CS윈드,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에너지 관련주로 오늘 올랐는데요. 두산퓨얼셀은 다 아시다시피 수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만 그래도 썸네일에 한번 이름 한번 올라가라 오랜만에 한 번도 올라간 적 없는데 CS윈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CS윈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 가져. 오늘 대부분 좋았잖아.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언제나 거래대금 1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된 종목은 무지 관심 깊게 보면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키나리아 바이오 어제 얘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26%. 근데 오늘 음선으로 거의 원위치를 시키는 그러니까 거래도 어제만큼 나온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신고가에서 4% 빠지니까 거래가 꽤 됐고 금양 같은 경우는 거의 3달 동안 지금 거의 최대 급등주로서 오늘 또 거래가 많이 됐고 한데 오랜만에 이름 올리는 오랜만이 아니고 별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EM플러스인데 EM플러스 같은 경우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얘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얘의 차트에서 좀 공부할 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차트들 말씀드리잖아요. 봉 차트로만 본다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봉 차트는 이런 건데요.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 차트. 그래서 장대 음봉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오늘 왜 이걸 설명하냐면 포스코 케미칼, 카나리아 바이오, EM플러스 3개를 비교하면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 차트가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EM플러스 보시면 한 3달 정도 급등을 했죠. 3,000원에서 6, 7,0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리고 거래도 막 싣고 오다가 오늘 최대 거래가 터졌죠. 최대 거래가 터지면서 이 봉차트의 음봉이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고점이 플러스 13, 저점이 마이너스 16이면 거의 30% 차이 몸통이 엄청 긴 장대 음봉이죠. 그럼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 제가 싫어하는 차트라는 거가 이런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보세요. 키나리아 바이오는 이 장대 음봉의 대량거래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왜? 얘는 오른 게 없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바닥 대비 적어도 2배 이상 오른 종목에 한해서 말하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공권에서 5% 정도 음선이 나오긴 했지만 큰 음선은 아니잖아. 아까는 30% 음선인데 거기다가 얘도 거래가 막 사상차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량거래의 장대 음봉이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EM플러스라는 종목을 말했고 이 종목 갖고 있는 분은 야 이거 이제 끝난 거야? 너 올라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 안 집니다. 보유하신 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락현황 볼 건데요. 오늘 등락현황에서는 뭘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짝짓기 매매예요. 짝짓기 매매. 사실 상승률 상향을 보는 이유는 짝짓기 매매예요. 자 보세요. 모아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7월 달에 급등했다가 여기 권리락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쭉 빠졌다가 오늘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공구음원이라고 보시면 똑같죠. 7월 달에 급등했고 권리락 써 있고 오늘 상승했죠. 무슨 뜻이냐면 이 종목들이 무상증자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모아데이터랑 공구음원 관련이 있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이미지인 거예요. 모아데이터와 공구음원은 원래 관련이 없는 종목인데 비슷한 시기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여름에 무상증자 관련주 이런 테마가 생겼고 그 테마들이 오래 쉬다가 오늘 막 모아데이터 상치고 공구음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또 있냐? 또 있어요. 뭐 G2파워도 마찬가지 보세요. G2파워도 8월에 권리락 이게 무상증자였거든요. 무상증자하고 원위치 됐다가 오늘 올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아데이터, 공구음원, G2파워가 뭐 계열사냐? 아니에요. 동종업종이냐?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같은 시기에 무상증자를 한 종목. 이런 거는 어디에서 또 많이 나와요?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많이 나와요. 신규 상장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규 상장 일정을 보면 이게 신규 상장 일정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코스닥 빠졌죠? 오늘 코스닥 빠졌는데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 좀 성적이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윤성 FNC가 오늘 상장 종목인데 13% 올랐고 JI테크가 5% 올랐고 QRT가 6% 올랐고 플라즈맵은 20%나 올랐어. 최근 신규 상장 중에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부분. 얘네는 같은 산업도 같은 업종도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 하나로 묶여 있어. 뭐? 최근 신규 상장주. 그래서 최근 신규 상장주에서 뭔가가 탁 튀면은 얘네들을 봐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무상증자 테마주에서 상한가 나왔어? 그럼 걔들을 봐줘야 되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짝짓기 매매. 짝짓기 매매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 중에 한 20, 30년 전에 주식 열심히 했던 저를 포함한 근데 그거를 책에 명시한 건 저예요. 왜? 삼박자 투자법에 짝짓기 매매법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제 책 말고 다른 책에서 보신 분 별로 없을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3종목은 대형주에서 에너지 관련주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CS윈드. 자, 그 다음 거래대금에서는 뭐죠? 오늘 공부했잖아. 무슨 공부?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 패턴이 어떤 건지. 그래서 EM 플러스. 그리고 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모아데이터가 상치면서 무상증자 테마들도 같이 움직였네. 신규 상장 종목들도 원래 그런 식으로 움직여. 이게 바로 짝짓기 매매법이야. 야, 이런 공부를 돈 안 받고 공짜로 배우는 건 당연한 거죠. 유튜브 시대니까. 안 웃겨? 하하하 웃겨요. 아니 지금 점점 인기 많아진다고 점점 연기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제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대모사 하니까 댓글에 막 끝까지 보셔야 돼요. 라이씨 성대모사 너무 대단하네요. 지금도 그냥 안 웃겨 그러면 하하하 그렇게 가짜로 웃으라 그랬더니 하하하 웃겨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다시 해봐. 안 웃겨? 하하하 웃깁니다. 자, 그랬어. 혼나야 되겠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으면 어떡하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노래 라이씨랑 제가 오늘도 내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백조님들, 자녀분들 그리고 지인의 자제분들 모두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수능 대박! 그리고 첫 번째 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대박 부자 될 대박 부자? 안 웃겨?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기준 장중시황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0.8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67%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입니다. 거래소 차트는 어제 조정을 받아서 오늘 하락에 갭을 살짝 더 메꾸는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차트는 어제 2%대 상승이 나와서 오늘 조정이 어제 상승에 대한 반락으로 오히려 코스닥 차트가 더 이뻐졌네요. 그동안 거래소가 코스닥 대비 우위를 보였다면 어제 오늘은 코스닥이 더 우위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차트로 바뀌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음선이라 오후장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락 저점을 찍은 후 장중 반등을 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 확률도 낮다고 보여지네요. 거래소 탑 10 안의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종목만이 소폭이지만 나란히 상승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네요. 반면 최근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포스코케미칼은 3%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에서는 한전기술,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CN스윈드 등 에너지 관련주, 오뚜기, 오리온 등 음식료주,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3%대 강세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JYP, SM 등 엔터주 동반 상승이 돋보이며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TCK 등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지수 하락률 대비 상승률이 안 좋은 편인데 상한가 한 종목에 상승률 32가 6%대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30종목 중에 시초 1조 이상은 한 종목, 5천억 이상도 한 종목일 뿐 대부분 1,000억 미만 초소형주의 상승이 나올 뿐이네요. 최근의 대형주 강세 현상에서 오늘은 좀 바뀌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대비 코스닥 강세가 어제 오늘의 현상이라면 역시 대형주에서 소형주의 변화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하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번엔 코스닥 중소형주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